시간까지 이제 명시를 해서 확성기 방송은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늘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이제 그렇습니다. 했고요. 4번은 이제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준전시 상태의 해제를 오늘 낮 12시부터 봐야 되는 건가요? 12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에는 지금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측 발표문을 보면 우리 북측은 동시에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시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 동시에를 그런데 북측만 넣은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린 왜 합의문에 안 써 있습니까? 아마 북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주장을 했던 거를 자기네가 끼워넣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요구한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 이게 저는 이번 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전시 상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군사적인 그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 것과 관련돼서 북한이 취하는 가장 높은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보면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후방에서 굉장한 어떤 그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전방에서는 그 포진지들을 그 개방하고 또 잠수함을 또 대거 기동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것의 근거는 준전시 상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높여왔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측 요구에 좀 호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제 조치를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동시에 하는 그것을 넣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앞에 사망이 이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우리가 그 확성기 방송을 몇 시에 중단하기로 한다. 돼 있죠. 그러면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3차는 북측은 해제하죠. 동시에 준정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방송 중단하는 그 자체와 동시에 함께 어떤 병행적으로 하는 표현이 동시가 아닌가 이래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준전시 상태. 전 그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제 뭐 한껏 고조가 됐고 정말 뭐 전선에서는 뭐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제 치달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방의 어떤 그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엊그저께는 뭐 한미 공군이 이제 무력 시위 비행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라면서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략 무기를 이제 뭐 배치를 검토한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일련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군사적 조치들도 이번 회담을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타결 짓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이 북측이 사실은 이제 준전시 상태 선포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고 거기에 이제 맞대응한 성격 중에서 한미 공군의 무력 시위 비행은 사실은 휴전선을 따라서 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사실은 북측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 제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그게 있고 미 공군과 그 딱 정해진 선이 있는데 그 선상에서 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굉장히 그 공군 거기에서 어디든지 뭐 3m 반경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뭐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6번 합의문까지 한꺼번에 평가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전략 무기의 배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이고 또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사실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서 그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벌써 당장 이제 적십자회담이 개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남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소위 그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을 위한 뭐 농업 협력이라든가 교류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뭐 사회 문화 이런 그 교류 협력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전개를 할 그런 사실 우리가 이미 제안해놨던 것들이죠. 이 외에도 사실은
어떤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제도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교류 협력할 시대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때까지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이제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사실 그 투트랙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실현시킨다는 데 있어서 남북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